최고의 브레인 도전! 창의 퀴즈 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창의력 수업을 할 김도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까요? 먼저 제목을 보도록 할까요? 오늘 수업의 제목은요, 자기 사용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용설명서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어떤 제품이나 물건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나오는 건데, 오늘 보는 물건은 자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설명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건데요. 자, 먼저 그 전에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이 사람을 디자이너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디자이너가 뭐죠? 뭐 하는 직업이죠? 디자이너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물건을 어떤 모양을 만들지, 어떤 기능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 한 가지 물건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이 뭐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토스터기예요. 빵을 굽는 토스터기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이 토스터기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요?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하죠. 어떤 방법이었죠? 그렇죠. 실제 자기가 토스터기가 돼보는 거죠. 실제 내가 디자이너가 아니라 토스터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내가 토스터기라면 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식으로 디자인을 한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토스터기 디자인을 하기 위해 토스터기가 돼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나요? 난 내 안에 빵을 넣어야 해. 그 다음에 난 태우지 않고 빵을 골고루 가열해야 해. 난 적당한 시간에 빵을 내보내야 해. 또 나는 표면이 너무 뜨겁지 않게 유지해야 돼. 자, 토스터기가 되어서 자신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디자인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하나의 퀴즈 드릴게요. 지금부터 퀴즈를 드릴 테니까 이거는 어떤 물건에 대한 이야기인지, 디자이너가 어떤 물건이 되어서 고민을 한 건지 맞추는 건데요. 보죠.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난 내 속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해. 난 조금 커도 되지만 그렇다고 발이 쉽게 빠지면 안 돼. 세 번째, 난 내 속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금 키가 커야 해. 마지막, 내 속에 있는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 라고 이제 디자이너가 바꿔서 생각을 해본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물건 같으세요? 문제 어렵지 않죠? 힌트가 하나 있는데, 힌트가 뭐죠? 그렇죠. 발이라는 힌트가 하나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짠! 바로 장화죠. 여러분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이 눈이나 비가 그 신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이 젖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화에 대한 문제였죠.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이제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편지가 나오는데요. 제 편지의 내용이 조금 길어요. 길어서 제가 조금 요약을 했는데요. 요약을 해도 좀 길더라고요.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편지의 내용은요, 존경하는 고객님께, 그래서 드디어 고객님이 원하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이 원하던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건이 고객님께 기쁨을 주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물건은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일상적인 관심 이상의 애정이 필요하니 이 부분을 꼭 주의해서 이 물건을 써주세요. 라는 이제 편지와 물건이 왔죠, 여러분. 자, 요게 지금 두 번째 이야기의 내용인데요.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야기 둘은 동화의 한 부분인데요. 어떤 회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택배, 물건과 이 편지를 동봉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지금 한 아주머니죠. 아주머니가 도착한 물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물건은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실제로 이 책의 제목에 힌트가 있는데 뭐였죠? 그렇죠. 소년이었죠. 좀 끔찍한 얘기긴 한데 어떻게 사람이 배달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동화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 아주머니가 본인의 마음에 맞는,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소년을 주문을 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겠죠. 그런 모습이 갖추어진 소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야기 둘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주문하고 싶으신가요? 이건데요. 자, 아까는 엄마가 아이를 주문했으니 반대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의 형제, 누나나 동생,
아니면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주문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실제로 그러한 엄마 아빠가 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주문서를 만들어서 한번 저기 누나나 뭐 동생이나 혹은 엄마 아빠한테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엄마, 나는 이런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물건의 모습이 어떤지, 또 엄마 아빠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예요. 아까 제목에서 봤던 문제인데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이야기 첫 번째 나왔던 것과 두 번째 나왔던 것들을 합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지만 하나의 물건처럼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용한다면,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용한다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기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내가 된다면, 혹은 누나나 형이 내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좋은 설명서를 만들 수 있겠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한 이거 역시 엄마 아빠나 누나 형에게 줘보는 거 어떨까요? 엄마 아빠나 누나 형이 이걸 보고 엄마 아빠 누나 형 제발 나를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고 사랑과 애정을 듬뿍 담아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저는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 설명서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바탕으로요. 한번 여러분들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써보도록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주문서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